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화학원 수업입니다. 예, 오늘은 1단원의 이제 작은 중단원 3, 몰과 화학식량에서 그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실 화학에서 양을 세는 것과 관련된 단원이 이제 몰과 화학식량인데요. 굉장히 기초지만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화학을 공부하면서 제일 처음에 난관으로 생각을 하는 단원이 바로 이 몰과 화학식량이 되겠습니다. 좀 생소해서 그렇지 사실 공부를 하면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니까요. 여러분 개념을 잡고 문제 풀이까지 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의 핵심 개념은 바로 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학습 목표는 아보가드로 수와 몰의 의미를 이해하고 설명한다. 그 다음에 고체, 액체, 기체, 일몰을 측정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자입니다. 이번 단어는 몰인데 사실 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화학식량을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화학식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원소 기호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것을 화학식이라 그러죠. 근데 그 화학식에 양이 붙었어요. 여기서 이 양은 질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학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물질의 질량과 관련된 이야기가 바로 화학식 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로 바로 원자량이라고 얘기하는데, 원자량은 원자의 질량이잖아요. 근데 그 원자의 질량이 실제 질량은 아니에요. 실제 질량이 아니라 상대적인 질량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실제 질량은 굉장히 작거든요. 탄소 원자 하나의 질량이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킬로그램. 굉장히 마이너스 23승 그램입니다.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이 실제 질량을 사용하는 데는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 값을 원자량이라고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대적인 질량이라고 하면 기준이 있겠죠. 그래서 그 기준이 바로 질량수가 12인 탄소입니다.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질량수라고 하면 질량을 나타내는 수를 뜻하고요. 양성자의 수하고 중성자의 수를 합하면 우리가 질량수라 그래요. 그래서 질량수를 원소교의 왼쪽 위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질량수가 12짜리인 애를 그냥 12라고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인 질량을 한 것을 바로 원자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교재에 그림이 있지만 탄소 원자 한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양팔 저울에 이제 같은 평행으로 수소 원자 12개가 같은 질량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양팔 저울 이거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수소의 원자량은 얼마겠느냐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냐? 탄소 하나를 우리는 12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 한 개죠. 걔랑 수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2개를 우리는 똑같게 본 거죠. 그러면 수소는 얼마? 1.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탄소 원자 4개랑 산소 원자 3개가 양팔 저울에서 같은 높이를 이루고 있네요. 같다는 뜻이죠. 그러면 탄소 원자 우리 12라고 하기로 했는데 걔가 4개예요. 그것이 산소 원자 3개랑 똑같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죠. 그럼 산소는 얼마다? 16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소를 12라고 뒀을 때 탄소는 수소에 비해서 12배가 무거워요. 그렇다면 탄소를 10이라고 하면 수소는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탄소에 비해서 산소는 3분의 4배 무거워요. 그러면 탄소가 10이라고 했을 때는 산소가 얼마냐?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값이 바로 원자량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원자량은 실제 질량은 아니지만 실제 질량에 비례하기는 하죠. 그러니까 실제 질량이 2배가 크면 원자량도 2배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질량수 잠깐 나오니까 한번 더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핵 안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고요. 얘네들이 질량을 1이라고 놨을 때 이 질량을 합한 그것을 바로 질량수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2단원에서 다시 한번 나오게 되니까요. 그때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자량이 얼마다라고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원소기호 왼쪽 위에다가 질량수가 1이라고 쓴 애는 원자량을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는 수소가 이렇게 쓰이는 수소가 있습니다. 원자량이 2입니다. 2배입니다. 똑같은 수소인데 이렇게 2배가 무거운 수소가 있습니다. 수소에는 3배가 무거운 아이도 있습니다. 그럼 우린 수소의 원자량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이냐라는 건데요. 이처럼 같은 원자인데 질량이 다른 아이들, 이런 걸 바로 동위원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위원소도 이 뒤에 또 나오지만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동위원소는 원자 번호는 같지만 질량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원소들은 자연 상태에서 동위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탄소는 대부분 12짜리이지만 13도 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자량을 이야기할 때는 이런 동위원소의 존재 비율까지 모두 고려해서 평균값을 나타내도록 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원자량은 바로 평균 원자량입니다. 그러면 12짜리랑 13짜리가 섞여 있으니까 평균을 12.5 이렇게 해도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연계에 예를 들어 12짜리가 대부분이고 13짜리가 아주 소량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평균을 나왔을 때 어디에 가깝게 나타나겠어요? 12짜리에 가깝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러한 동위원소의 존재 비율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요. 12짜리가 100% 중에 98.93 있다. 그래서 12 곱하기 100분의 98.93 더하기 13짜리가 100 중에 1%쯤 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35짜리 CL, 그 다음에 37짜리 CL이 있는데 35짜리가 75%, 37짜리가 25% 있을 때 이거 어떻게 평균 계산하느냐 나온 거고요. 평균은 어떻게? 35짜리가 100분의 75% 있다. 이거 75%로 계산을 해도 되고요. 분수로 4분의 3만큼 있다 해도 됩니다. 그래서 4분의 3만큼 있고 그 다음에 37짜리가 4분의 1만큼 있다. 이걸 계산한 게 35.5고 우리는 염소의 원자량이 얼마야? 라고 얘기하면 바로 이 평균값 35.5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원자량이 주어져요. 근데 이 주어지는 원자량이 바로 평균 원자량인 거고요. 사실 주어지기는 하지만 이 정도의 원자량을 좀 외웠으면 좋겠다 하는 건 수소요. 수소 1, 그 다음에 탄소 12, 그 다음에 산소 16, 질소, 여기 질소는 안 나오지만요. 질소 14 정도는 주어지지 않아도 여러분이 알고 계산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원자량의 기준이 지금은 탄소입니다. 탄소를 얼마짜로? 12.00으로 기준을 삼았어요. 그런데 원자량의 기준을 산소로 삼으래요. 그리고 그 원자량을 32로 삼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소 원자의 원자량과 탄소 원자의 원자량이 얼마가 되겠는가입니다.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탄소가 12짜리가 기준일 때 수소는 1이었어요. 그 다음에 산소는 16이었어요. 근데 기준을 바꿨죠. 산소로. 그리고 산소가 16이었는데 2배가 돼서 32로 바뀌었어요. 그럼 원자량이라는 거 다 상대 질량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을 2배로 하면 다른 아이들도 다 2배 값으로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수소는 2가 되고 탄소는 24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원자량의 기준이 바뀌면 원자량은 바뀌지만 실제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분자입니다. 분자는 물질이, 그러니까 원자 여러 개가 모여서 예를 들어 수소 한 개는 수소 원자 한 개는 수소의 성질을 나타내지 못하는데 수소 원자 2개가 모여 있으면 수소의 성질을 나타내죠. 이런 걸 분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분자량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분자량은 분자의 상대적인 질량이니까 그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들의 원자량을 모두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소 분자 H2예요.
그럼 수소 원자가 1인데 그런 게 2개가 있으니까 분자량 2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물 H2O입니다. 여기서 수소는 1, 탄소는 12, 질소는 14, 산소는 16. 그러니까 1자리가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16자리가 1개가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18. 이게 바로 물의 분자량이 되죠. 그 다음에 암모니아 NH3입니다. 여기서 질소는 14니까 14자리가 1개, 그 다음에 1자리가 3개 해서 17이 암모니아의 분자량이 되고요. 메테인은 CH4죠. 그러니까 12자리가 1개, 1자리가 4개 해서 16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산소 O2입니다. 그럼 16자리가 2개, 32. 이산화탄소 CO2 12자리가 1개, 그 다음에 16자리가 2개 해서 44. 이렇게 하면 분자량을 계산을 할 수가 있죠. 뭐 어려운 거 좀 많이 나올 때 있죠. 좀 큰 거. C6, H12, O6 포도당. 이런 거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데 계산하면 귀찮으니까 뭐 보통 포도당은 180 하고 많이들 외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엔 분자가 아닌 물질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재에 보면 염화나트륨 이러네요. 염화나트륨. 나트륨 원자와 Cl 원자가 이온이 나트륨 이온과 Cl 이온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무수히 많이 결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분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자는 뭐냐면 물질의 성질을 가진 최소 단위, 그러니까 최소한 요만큼은 모여 있어야 그것이 물질을 나타낸다 하는, 그러니까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독립체로서의 가장 작은 단위를 분자라고 하는데, 이 NaCl 같은 경우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계속 결합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분자를 이루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온이 결합하고 있는 이온 결합 물질. 그 다음에 이제 금속이요. 여기 지금 금속 나왔는데 금속도 원자가 하나씩 다니는 게 아니라 금속 원자가 계속 결합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무수히 많이 결합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속. 그 다음에 이제 공유결합 물질인데 여러분 다이아몬드 같은 거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요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이 다이아몬드는 탄소 원자가 그물 구조로 굉장히 복잡하게 많이 모여 있어요. 얘도 분자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가장 그물질을 이루고 있는 가장 간단한 원자들의 비율을 가장 간단하게 해서 화학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자가 아닌 물질은 가장 간단한 정수비를 이용해서 화학식을 사용을 하거든요. 이것을 보통 실험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NaCl 같은 경우는 나트륨 이온과 Cl 이온이 1대1로 있으니까 그냥 NaCl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리는 구리 원자가 굉장히 무수히 결합되고 있으니까 가장 간단한 식, 그냥 구리 이렇게 쓰고 있는 거고요. 다이아몬드는 탄소 원자가 굉장히 많이 결합되어 있으니까 가장 간단한 식인 C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분자가 아닌 아이들은 실험식으로 물질을 표현하고 그 실험식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의 원자량을 그냥 더하면 그것이 바로 화학식량이라고 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플루오린과 칼슘이 나오는데요. 이거 이온 결합 물질입니다. 칼슘 이온하고 플루오린 이온이 1대2의 비율로 결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 이 화학식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의 원자량을 그냥 더하면 된다는 겁니다. 칼슘의 원자량은 40, 플루오린의 원자량은 19니까 40짜리가 1개, 그 다음에 19짜리가 2개, 이렇게 해서 78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 이산화규소는 규소와 산소가 1대2의 비율로 이렇게 복잡하게 결합을 하고 있어요. 마치 분자식처럼 보이지만 분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화학식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의 원자량을 다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Si 28, 그 다음에 산소가 16짜리가 2개. 이걸 구하면 60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는 그 탄소 원자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C로만 써 있죠. 그러니까 12 이렇게 얘기하면 이 물질을 이루고 있는 양이고요. 화학식으로 나타냈으니까 화학식량.
뭐 또는 실험식으로 나타냈으니까 실험식량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요 간단한 문제 한번 보고 지나갈까요? 다음 물질의 화학식량을 구하라 하는데 화학식량은 원자량, 분자량, 그 다음에 이온식량, 실험식량 이런 것들을 모두 합쳐서 화학식량이라고 얘기하고 화학식량은 화학식을 이루는 원자량을 다 합해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에탄올이 있어요. 그러면 이 에탄올은 분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분자량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들의 원자량을 다 더하면 됩니다. 예, 탄소가 12자리인데 2개고요. 그 다음에 산소는 1자리인데 5개. 여기까지 있으니까 6개. 그래서 6개. 그 다음에 산소 16자리.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얼마가 나오나요? 예, 46이 나오나요?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36이 나오나요? 24에 6이니까 46 맞죠? 그 다음에 포도당도 이제 분자입니다. 그래서 분자량 12짜리가 6개, 요거 72, 그 다음에 1짜리가 12개, 그 다음에 16짜리가 6개 이렇게 계산하면 180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산화마그네슘은 이제 이온 결합이거든요. 이온 결합, 즉 마그네슘 이온과 그 다음에 산소 이온이 1대1로 비율로 결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야 됩니다. 양이온과 음이온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결합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분자라는 게 없으니까 이거는 화학식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의 원자량을 그냥 더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24 더하기 16 해서 40. 이것이 바로 화학식량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화학식량을 공부하고 나면 드디어 몰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예, 몰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된 배경. 예, 몰이라고 하는 건 이제 몰 이렇게 얘기를 쓰는데 영어 단어죠. 예, 몰이라고 나오게 되는 몰은 뭐냐면 원자나 분자나 이온 같이 매우 작은 입자들을 세는 단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달걀이 있는데 달걀을 1개, 2개, 3개 이렇게 세기도 하지만 달걀 30개를 묶어서 한 판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배추 한 접이라고 하는 단위는 100포기를 얘기를 하고요. 오징어 한 축이라고 하는 건 20마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연필 한 다스, 요즘 다스라는 말 쓰나요? 더즌. 이거는 12개의 모임을 얘기하죠. 연필 12개. 이것처럼 입자나 그러니까 그 화학에서 원자나 이온 같은 입자들이 매우 작기 때문에 얘를 묶어서 세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묶어서 세는 어떤 단위의 이름이 몰이라고 하는 건 거죠. 단위 이름인 겁니다. 단위. 몰이라고 하는 단위입니다. 그러면 이제 몰이란 바로 원자, 분자, 이온처럼 굉장히 작기 때문에 얘네들을 묶어서 세는 단위입니다. 그럼 몇 개를 도대체 묶어서 세는 거냐 하는데 요거는 바로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는 묶음인데요. 요거 뒤에 사실 그 순환되지 않은 소수입니다. 이렇게 무한소수. 그래서 뒤에 이렇게 짜잘하게 숫자가 많이 붙는데요. 보통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요걸 바로 1몰이라고 하고요. 요 숫자 6.02 곱하기 10의 23승이라는 숫자를 아보가드로 수합니다. 그래서 넘버 아보가드로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1몰이라고 표현하면 입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다는 뜻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래서 단위로는 몰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간 의문이 드는 게 있을 거예요. 입자 100개면 100개, 1000개면 1000개 이런 식으로 좀 깔끔한 숫자가 나오면 정말 좋을 텐데 왜 6.02 곱하기 10의 23승 이런 그지 같은 숫자가 나왔을까? 이것은 바로 이 아보가드로 수가 입자를 실제로 세서 나타낸 게 아니라 계산해서 나타난 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보가드로 수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수냐 하면 바로 원자량이에요. 원자량이라고 하는 걸 먼저 만들었거든요. 물론 기준은 좀 바뀌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탄소의 원자량이 10인데 이 탄소 진짜 10인데 이거는 상대적인 질량이잖아요. 근데 거기다 이제 그람을 붙여보는 거예요.
그럼 탄소 12g이라고 하는 실제 덩어리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실제 덩어리 안에 몇 개의 탄소 원자가 들어있을 것인가를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탄소 원자의 실제 질량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g 이걸 해보는 거죠. 그랬더니 얼마가 나오더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원자량이 상대적인 질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소 한 개의 원자량에다가 g을 붙인 것을 수소의 실제 질량으로 나누면 이건 얼마가 나올까요? 탄소의 원자량을 탄소의 실제 질량으로 나오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나옵니다. 그러면 얘의 12분의 1인 수소의 원자량 1에다가 탄소의 질량에 비해서 실제 질량에 비해서 수소의 실제 질량도 12분의 1이죠. 얘를 또 12분의 1 해서 나누면 그것도 얼마가 나올까요? 바로 아보가드로 숫자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원자는 자기의 원자량에다가 g을 붙인 것을 자기의 실제 질량으로 나누면 바로 아보가드로 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걸 달리 표현하면 바로 어떤 원자가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으면 그게 질량으로는 원자량에 해당하는 질량만큼 되는구나가 되는 겁니다. 좀 앞으로 좀 많이 나가기는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내용인데 어쨌든 아보가드로 수라고 하는 거는 6.02 곱하기 10의 23승이고 이건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 원자량에 해당하는 그 질량이 실제로 그 안에 원자가 몇 개가 들어있는지를 계산해서 나온 값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6.02 곱하기 10의 23승 화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수기도 하고 익숙한 수인데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사람들이 이렇게 좀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엄청난 수입니다. 사실 1몰만큼의 모래알은 사하라 사막을 2.5m나 파냈을 때 그 모래알의 숫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인 겁니다. 그래서 이 1몰이라고 하는 걸 조금 연습을 해볼 텐데요. 1몰, 입자수로는 어떻게 되느냐? 원자, 분자, 이온, 어떤 입자든 간에 상관없이 1몰이 있다는 얘기는 바로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묶음 단위, 1몰계를 바구니 안에 있는 구슬로 표현을 해봤어요. 그래서 원자가 1몰 있다면 그 안에 얼마가 있다?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원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원자가 2몰 있어요. 그러니까 두 덩어리 있어요. 그러면 1몰 안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는데 그럼 바구니가 2개라는 뜻이니까 원자가 이만큼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럼 이번에는 분자가 1몰 있다라고 얘기하면 분자, 그러니까 이 알갱이 하나하나가 원자가 아니라 이제 알갱이 하나하나가 분자인 거예요. 그럼 분자가 1몰계 있다면 분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분자가 2몰 있다는 얘기는 1몰의 분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분자니까 2몰이면 곱하기 2만큼이 있다는 얘기겠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꼭 잘 알아야 하는 게 바로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의 양을 알면 그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양까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O2라고 하는 분자를 볼게요. 얘 분자 한 개는 원자 몇 개로 이루어져 있나요? 2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분자가 2개라고 칩시다. 그럼 한 분자마다 2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 애가 2개인 거죠. 그럼 총 원자 4개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럼 세 분자가 있다고 칩시다. 세 분자가 있으면 한 개의 분자 안에는 2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 애가 3개가 있다는 얘기니까 총 원자 수가 6개인 거죠. 그러면 쭉 해서 분자가 몇 개가 있어요?
1몰계가 있어요. 그럼 분자가 몇 개가 있다는 뜻? 분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다는 뜻이죠.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산소 원자는 몇 개일까요? 이거랑 똑같아요. 산소 분자가 3분자 있다면 한 분자에는 원자가 2개인데 그런 분자가 3개니까 곱하기 6 한 거죠. 그거랑 똑같이 하면 됩니다. 한 분자 안에는 6.02, 1몰 안에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분자가 들어있는데 그 분자 한 개는 몇 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2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즉 이것은 분자 1분자를 구성하는 원자 수인 거죠. 이걸 곱하면 분자 1몰에 들어있는 총 원자의 몰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소가 분자가 1몰 있네요. 그러면 분자가 몇 개 있다는 뜻?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있다. 그럼 분자 1몰 안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는 총 몇 개야? 하고 물어보면요. 일단 분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죠. 이게 이제 분자의 몰입니다. 분자의 몰. 그런데 분자 한 개마다 원자 몇 개로 이루어 있죠?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가 몇 몰이냐 하는 분자의 양에다가 분자 한 개를 구성하는 원자를 곱하면 그것이 바로 분자를 이루고 있는 총 원자 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정리하면 요 말입니다. 물질 1몰에 들어있는 원자 또는 이온수는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 또는 이온수를 곱해서 계산해라 라는 건데 보통 이런 걸 물어볼 때가 있는 거죠. 그 물질을 이루고 있는 전체 원자 수가 얼마냐 하고 물어보면 일단 분자가 몇 몰인가를 먼저 계산을 해야 돼요. 분자의 몰, 양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거기다가 한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분자 한 개를 구성하는 원자의 수를 곱하면 바로 그것이 전체 분자 수가 전체 원자 수가 됩니다. 이건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공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공식으로 외울 필요 없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수소가 1몰 있어요. 수소 분자가 1몰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산소는 몇 개냐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분자가 1몰인데 분자 한 개를 구성하는 원자는 H2니까 2개죠. 그러니까 총 원자는 몇 몰이다? 2몰이다. 2몰이면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O2가 0.5몰 있대요. 그러니까 CO2는 분자가 0.5몰인 거죠. 그럼 C는 분자가 0.5몰인데 한 분자 안에 C가 한 개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곱하기 2를 하면 0.5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산소는 분자 전체가 0.5몰이 있대요. 그런데 한 분자 안에 산소가 2개씩 들어있잖아요. 그럼 2 해서 곱해서 1몰이 들어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물입니다. 물이 총 2몰 있대요.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H는 물 전체가 2몰인데 그러니까 물 분자 있잖아요. 이렇게 물 분자. 요 덩어리가 2개인 거예요. 그럼 하나당 수소가 2개인데 이런 애가 2개 있는데 2몰이 있는 거죠. 두 덩어리가 있는 거죠. 그러면 물은 2몰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분자 한 개를 구성하는 수소는 2개니까 총 4몰의 수소가 있는 거고 산소는 분자는 2몰이래요. 그런데 분자 하나마다 산소가 1개 있으니까 이렇게 곱하면 2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온도. 그러면 염화 마그네슘이래요. 염화 마그네슘이 총 2몰 있대요. 그럼 여기서 마그네슘 이온은 총 2몰 있는데 이 물질을 구성하는 마그네슘 이온은 1이죠. 그러니까 마그네슘 이온은 2몰 있다. 그럼 Cl-이온은 어떻게 있느냐?
물질이 총 2몰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당, 화학식 하나당 Cl은 2개씩 들어있으니까 곱하기 2 하면 4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염 안에 마그네슘 2몰 안에 있는 총 이온은 몇 몰이야? 하고 물어보면 양이온이 2몰, 음이온이 4몰 해서 총 이온은 6몰이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화학식량 간단히 먼저 살펴보고요. 몰이란 무엇인가? 예, 몰의 개념. 그리고 그 개념에서 이제 확장된 입자수를 계산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오늘 한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는 끝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몰과 화학식량을 질량, 그 다음에 부피로도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오늘 공부 수고하셨습니다.